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호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2025년 상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성 소장의 주식 세뇌 탈출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부제목으로 시작한 건요. 신의 사자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직접 종목을 공개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요.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자, 일단 뭐 인터벌 없이요. 네, 내용을 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화면 보시면서 들어가서 또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그 정치인 테마주라고 그래서요. 예, 정당 대표 관련주였죠. 그죠? 상지건설, 그 이름도 유명한. 대충 계산해 보면요. 대략 한 19배, 20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요. 자, 그런 겁니다. 10년 넘게 여기 제가 혼자 꾸며낸 말이 아니고요. 기사 출처는 조선비즈가 되겠습니다. 10년 넘게 해외 도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10년 넘게 그게 이해 가십니까? 10년 넘게 도피하면서 코스닥 시장을요 쥐락펴락하는 친구가 아주 못된 녀석이 있는데 그 이름은 홍석종이라는 친구다. 자, 이 친구가 기업 사냥꾼인데 상지건설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요. 뭐 일단 전주가 있을 거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당연히 잡아내고요. 아주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여러 배, 20배 가까이 갔습니다. 4월 이후에 상지건설은요. 최고 여기 1768%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19배 정도가 올랐어요. 주가 급등에는 우리가 이제 무자본 인수합병 M&A라고 그래서요. 대개 이제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로 꺾이면요. 이런 경우가 되고 그러니까 홍석종이라는 친구가 일단은 상지건설 급등에도 수배에 대해서 계속 해외 도피 중인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홍석종이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 이 친구가 과연 상지건설만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대선이 이제 뭐 다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총선이든 대선이든요. 하다못해 지방선거까지도 보면 관련주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드리고 이 홍 씨는 그러니까 홍석종이라고 하는 이 홍 씨는 2010년입니다. 2010년 초반부터 활동한 기업 사냥꾼이래요. 그래서 무자본 인수합병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시쳇말로 달거니 이제 건달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한 주가 조작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는 유럽으로 도피해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고 모나코에서 모나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모나코에서 거주하다 최근 프랑스 니스를 거쳐서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러면 잡아내야죠. 잡지를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안 잡아요. 자, 다음 화면 갈게요. 그래서 이 홍 씨 등이 관여한 코스닥 기업 시세 조정은 여기 뭐라고 쓰냐면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 그럼 이제 이번에 그 대선과 관련된 조기 대선과 관련된 그 테마주들이 되게 많았죠. 내가 이제 뒤에 이제 이름만 좀 되겠습니다. 뭐 이재명 관련도, 한덕수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 뭐 등등등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면서 홍 씨의 동선이 움직이는 어디서 뭐 하는지 낱낱이 알려질 정도로 이 친구가 10년 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여기에 Y라고 써 있습니다. Y. 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출처는 조선비즈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뒷배경이 지저분하죠. 예, 뒷배경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10년 넘게 해외 도피하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그야말로 아작을 내고 박살을 내고 완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 이 친구뿐만 아니라 뭐 여럿 있겠죠. 그래서 상지건설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3,000원에서요. 여기 56,400원까지 갔다가 자, 모르긴 몰라도요. 이쪽 부분에서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야, 여기 샀더라면 3,000원에서 20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1억만 들어갔으면 19억, 20억 되는 거네. 자, 이런 상상을 할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뭐 투자 위험 뭐 종목이 지정돼서 하루 거래 정지되고 또 뭐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또 하루 거래 정지되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한국거래소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요. 2014년 검찰 조사 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2014년도에도요. 이 친구가 아마 이런 이제 작전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가 이제 잡혀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도중에 아우 배고파. 나 밥 먹고 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배고프다 밥 먹고 오겠다. 예. 그래요. 밥 먹고 오겠다. 그러고 말한 뒤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황모 씨의 이름에 중국인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그대로 해외로 도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혐의가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예를 들어 기소할 예정이면은 당연히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요? 그죠?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난 20일 복수의 관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상지건설 주가 급등을 기획한 것은 홍 씨가 맞는다. 그러니까 홍석종이라는 애가 맞는다. 그러면서 다만 자금을 전부 댄 것은 아니다. 이런 친구는요. 기획만 하지 자금은 안 되죠. 그죠? 자금은 누가 될까요? 예. 그런 상지건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홍 씨와 같이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 씨, 한 상장기업 회장, 배모 씨, 등 다른 주가 조작 팀들도 개입해 있다라고 전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야, 참.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상지건설을 지금 혹시나 들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그나마 상지건설이 3,000원까지 빠진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지금 뭐 20%, 30% 손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멈췄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아닙니다. 대통령 그분께서 당선되시면 이 주가가 한 3, 4일 더 상한가 갈 겁니다. 그럴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어요. 이미 다 떠난 겁니다. 자, 다음. 그런데 자, 홍 씨는 바로 이 친구 홍석종이는 검찰에서 안 잡아요. 자, 홍 씨가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물한 종목, 그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 협진. 여기다 지금 가격 퍼센트는 제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상지건설 등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들은 2차 전지 업체 엔캠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이나 홍 씨가 일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좀 펼쳐지고 이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 퇴출되고 이제 없어져서 정말 깨끗한 나라. 예. 아주 제가 이제 방송 때 늘 이데일리 TV의 캐치플레이즈 그래서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하여튼 수십 년 차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관계자들은요, 홍 씨와 엔캠의 인연이 과거 성지건설 인수에 관여했으면서 상지건설의 대표를 맡았던 최모 씨를 통해 이어진다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말 중앙 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뭐로 풀려났다? 보석으로. 아, 그래요. 보석으로. 야, 이것도 하여튼 이해가 안 가요. 보석으로 풀려났고, 홍 씨와 최 씨는 2017년 성지건설을 대선 테마주로 엮는 과정에서 만난 이후에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테마주를 엮어.
자기들이 몇 개 종목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금감원에서 봅니다. 차트도 보고 그리고 유심하게 뭐 하고 있다,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뭐 몇 번 드렸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시장 관계자는 자, 이 그림 보면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눈은 제가 블러 처리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눈도 똑바르게 나오는데요. 이게 딱 보니까요. 뭐 시계도 비싼 거 찾고. 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자, 시장 관계자는 홍씨 등이 관여한 코스닥 기업 시세 조정은 뭐 부지기수로 많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선이 낱낱이 알려질 정도로 그가 10년 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테라루나 사태 때 그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저 친구는 빨리빨리 조사해서 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던 게 이겁니다. 자, 물음표 도끼표 물음표 이러한 시국에도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자, 출처는요. 동아일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기사를 다시 한번 이 한 컷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특례 상장 이야기를 하면서요. 두 친구라고 그랬죠. 한 친구는 황세운 연구원이 되겠고요. 또 한 분은 자, 이분도 한 친구인가? 어쨌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황세운 연구원과 우리 김대종 교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특례 상장, 즉 신성장 기업에 대해서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의 공모가가 어떻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 그러니까 뻥튀기인 거죠, 그죠?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공모가를 그렇다고 낮추면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친구 얘기가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특례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 좀 그죠? 개인 투자자한테 자금을 좀 받아서 그렇죠. 회사를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선진국의 이바지되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 될까? 그런 기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화를 냈고, 그런데 우리 김대종 우리 교수님은 저와 아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정말 정직하고 정말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진짜 기가 막힌 우리나라의 신성장 기업, 그 기업인데 이 기업이 정말 기술은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조금만 도와준다라고 그러면 정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우리나라 뭐 어쨌든 크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멋진 기업이야. 이런 기업이 특례 상장이고 일반 상장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한다라고 그러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그냥 다 신성장, 특례 상장 기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기술력을 가진 진실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그런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은 한국거래소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되겠죠. 첫 번째는 물론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브로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브로노이라고 제가 그것도 특례상장 그것도 한 3주 전에 강의를 드렸는데 그 회사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해준 기술평가 기관 자체도 이 회사는 상장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호로 특례상장에 또 특례상장으로 1호 기업이었죠. 매출액은 한 푼도 없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1조 한 7천억 막 되고요.
코스닥 종목의 보르노이 여러분들 순위를 보십시오. 2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기술평가 기관이나 상장 주관사가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상장을 추진해야 된다. 고른 기업들이 일단 상장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못 미치네? 그러면 바로 내쫓아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분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을 맡아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주식시장, 이런 분이 돼야 결국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낸셜 뉴스. 자, 내가 두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첫 조각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썼냐면요. IPO 상패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야, 이거 상장 폐지될 회사가 있잖아요. 상패를 앞두고, 이번에는 실적 뻥튀기를 적발을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 회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회사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요. 4년 연속 회사가 계속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부채비율은 뭐 엄청 많습니다. 자본 잠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유보율은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주 지분은 뭐 7%, 9%입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한 90% 넘는 물량을 다 또 넘기고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호화스럽게 띵까띵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 손실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피하기 있어. 관리 종목 그다음에 가는 이제 코스는 상장 폐지의 길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실제 상품 인도도 없이 그냥 자금만 주고받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야, 갔다 그래. 야, 돈 내일 입금시켜. 그래? 야, 나 돈 알았어. 야, 반품했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과 매출 원가를 인식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것을 적발해서 어디다 통보를 했어? 거래소에. 자, 검찰이 이거를 적발하면, 자, 금감원이 적발하면, 이거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시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죠? 금감원에서 거래소에서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거래소로. 뭔가 잘못했으면 이거는요, 진짜 불법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회사가 상장 폐지 직전에 있는 회사를 물건이 오고 가지도 않았는데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 원가 장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이런 짓 하면요, 아주 무기징역이 아니라 이건 막 40년, 50년 막 종신형 때린다니까요. 근데 적발을 했어요.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금감원 짝짝짝 그랬는데 바로 거래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서, 야, 이 회사 상장 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도록 정말 유의하고 정말 중요한 부서는 어디다? 바로 한국거래소인데, 한국거래소의 대주주는 우리나라 40여 개의 증권회사가 대주주라니까요. 자, 대체거래소는 왜 대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대체거래소의 대주주는 한 20여 개의 증권회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증권회사는 결국에는 대기업 소유주. 그래요.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금감원이 최근 3년간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 무려 458개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했는데, 고른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FM대로 했으면요, 458개 중에 200개, 300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실시했는데 감리를 52개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사 검찰에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 이런 것도 검찰에 고발해야지. 상장 폐지되기 전에 고발을 우선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법적 처벌 받아야 되고, 부당 이득을 취한 그 돈은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속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기 도박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쪽에 피해 입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 214개 사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27일 이렇게 밝혔다. 이런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정말 조심하시고, 정말 주식이라는 건요, 위험해요. 특히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살얼음판 같은 그런 주식시장에 어쨌든 들어오기 전에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자,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가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며칠 31일 5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시에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소규모로 제가 대전에서 소규모 무료 강연회를 시작하니까 밑에 하단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이어갑니다. 투컷이라고 그랬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회계 부정 요인이 높은 IPO 예정 기업을 심사 감리 대상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심사와 감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회계 분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중장부 쓴다라는 거죠, 그죠?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진작에. 언제부터 했어야 돼요? 직원으로부터요. 한 20년 전부터는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이미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글로벌 시장, 우리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뭐 대만, 독일, 일본, 뭐 다우지수, S&P, 나스닥 다 갈 때 우리나라만 안 갔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안 갔을까요? 이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또 부추긴 거죠. 자, 물론 이제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번 대선은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정권 이양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유예 기간을 몇 달 둬서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뭐 이러는데, 이제 바로 이제 국무위원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어떤 분이 되든 제 이야기를 좀 잘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세상이 올바르고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물론 다 바뀔 겁니다. 금융의 수장분들도 다 바뀔 거예요. 뭐 그럼 새로운 세상 오겠죠. 자, 이들 기업 중에 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이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 부정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도 거래정지 조치를 진행했다. 이거는요,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애시당초 물론 피해를 입힌 적이 없잖아요. 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그랬는데 들킨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치려고 목적으로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입힌 그 많은 특례 상장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입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이 28일인데요. 오늘 말이에요. 오늘 기사가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래소 AI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 도입한다. 이거 봐요. 기술 특례 상장 도입은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고서는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든 뭐 박근혜 정부든 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정부 때 엄청나게 이게 들어왔죠. 자, 여기 보세요. 앞으로, 오늘 기사인데요. 앞으로 AI 기업은 재무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요, 너 매출액 5년 연속 적자에 부채 비율은 엄청 많고 유구율은 해당성 없고 거의 파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맞잖아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원래 있었다니까요. 있는데 이번에 오늘 기사는 앞으로 AI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특례 상장 종목들이 또 막 우두두두 쏟아질 겁니다. 쏟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정말 바로 우리 정은보라고 하는 우리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리요, 기술력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냥 두세요. 이 특례 상장이라는 게, 김대중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나라 이제 폭망했잖아요. 우리가 IMF 겪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벤처 열풍, 닷컴 열풍 불 때 같이 벤처 열풍 불었고, 그때 이제 코스닥이 막 어마무시했었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거품이었고, 가짜였고,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아주 폭락을 했었죠. 코스닥이.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또 다른 길을 선택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극단의 선택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코스닥을 살려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특례상장이라고. 그걸 시행을 안 했다가 최근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지난 26일 어제 그저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AA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AI. 우리는 어디까지 투자하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AI가 앞으로 미국의 차세대, 그러니까 미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던 정말 그 인터넷이라는 이 성장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을 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신산업이 뭘까? 그게 AI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미국이 100%라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1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그 외 나라들은요, 상당히 빨리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아싸 특례 상장, 아싸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 기업들이 상장 후에 투자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은보 이사장님, 그러니까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사수신행입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좀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돈 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철저한 기술력과 철저한 성장 잠재력을 보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월하게 돈을 모집하지 말고요.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지. 아니, 지금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 특히 이제 특례 상장이 제일 많이 들어간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수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장인도 많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나는 상당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분도 바뀌겠지만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분께서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게 뭐냐면 가상자산 ETF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코인 있잖아요. 코인. 이거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이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달러다 그러면 이게 종이 돈 있잖아요. 종이 화폐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가상자산 ETF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 정은보 이사장님께서 정치권에서 야, 우리도 이거 하자라는 거죠. 미국처럼 하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를 살려야 된다? 자, 해외 거래소와 경쟁한대. 우리가 해외 거래소하고 경쟁한다고요? 뭘 거래소하고 경쟁을 합니까? 우리가? 예? 한국 거래소 뭘 경쟁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오전 9시에 장 시작해서 3시 30분에 끝나잖아요.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뭐라냐면, 야, 대한민국 거래소 주식 거래 시간 안 돼. 이거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원래 3시까지였잖아요. 그래 30분 연장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가창도 바꿨어요. 왜 바꿨냐 그랬더니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바꿨대요. 그럼 오전 9시부터 3시 30분까지면 몇 시까지 한다는 거죠? 6시까지 하나요? 그래서 대체거래소 만들었잖아요. 아침 8시에 열어서 저녁 8시에 끝나는.
그러니까 아침 8시는 출근할 시간이고요. 저녁 8시는 퇴근할 시간이에요. 그럼 직장인들이 어디서 매매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늘리겠다. 그러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왜? 특례 상장에서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 힘들게 하고 왜 또 이거 가상자산 ETF를 누굽니까?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런 거 논의하면 안 돼요. 정치권에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가 무슨 내용으로 바로 신의 사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이것만 하나 짚고 갑시다. 그러면 앞서 성수상에 쭉 얘기했던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홍모 씨라고 하는 상지건설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최근에 그 정치인 테마주 그것도 해외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검찰 조사 받다가 밥 먹고 깨 그러고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서 10년 동안 그 동선을 아는데도 추적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 회사가 자 이게 인투셀이라는 종목인데 잘 보세요. 밑에 보시면요. 인투셀 처음 첫날 상장했을 때는요. 시가총액이 2,500억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요 4,900억으로 튀더니 자 어저께 지금 자료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인투셀이라는 종목은요 코스닥 신성장 기업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은 특례 상장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300억이에요. 6,300억. 이 회사가 6,300억 시가총액이. 그래서 가끔 방송에서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요 시가총액 1,000억은 넘어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600억 이하가 되면요 그런 종목은요 방송에서 제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뭘 봐라 재무제표 보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자 재무제표 보는 거 재무제표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인투셀이란 종목 지금까지 수장님이 계속 기사를 가져다가 지금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인투셀은요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 그래서 플랫폼 업체로 2025년 5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23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였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했습니다. 자, 물론 상장이 월요일 날 할 수도 있고 화요일 날 할 수도 있고 수요일 날 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금요일 날 상장하는 거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상장 첫날 재무제표 봤더니 대주주 지분은 써 있지도 않더라. 예, 써 있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앞으로 잠재 성장력 그다음에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회사가 5년 연속 적자더라도 괜찮고요. 부채 비율이 8,600% 막 이렇더라도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유보율은 해당사항 없고 여러분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8,600%의 유보율이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건 파산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BPS라고 하는 BPS는 뭐예요? 청산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를 않고 야 상장해버려 그래갖고 지금 시가총액 6천억 그래갖고 야 5만 300원 이러면 이거 들어간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5만 원? 야 이거 목표가 7만 원 막 이러면 그러면 재무제표 상장 첫날 보니까 뭐라고 안 써 있어. 그러면 성수장이 얘기했던 대로 야 BPS 보고 이게 지금 장부상 가치가 지금 청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써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샀어. 오케이. 아우 늦었지만 5만 원에 샀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재무제표가 둘째 날 어떻게 나오냐면 최근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대주지분이 25%예요. 여러분 어떻게 25%가 됩니까? 신규 상장 종목에. 그러면 75%는 어디 갔어요? 자 그리고요 이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쓰냐면 560원. 이 회사의 청산 가치는 566원짜리를 여러분들 얼마에 매매하신다고요? 5만 원? 여러분 500원짜리가 10배면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럼 5만 원이라는 거는 100배 아닙니까? 100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물론 이게 합법이니까 손수상 왜 자꾸 뭐라고 그래. 뭐라고 안 해요. 그 대신 나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나름대로의 제 그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0원짜리를 5만 원에 사실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승승장구 계속, 자,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막 부채비를 연락이 많고 이런데 이 회사가 계속 가서 막 10만 원, 20만 원, 막 200만 원, 100만 원 찍고 막 황제주에 등극하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요, 신의 사자로 넘어갑니다. 신의 사자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성 소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제가 종목을 썼어요. MDS 테크란 종목입니다. MDS 테크. MDS 테크란 종목이에요. 제가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급하게 오느냐고 PD님한테 아주 통사정해서 이거 방송에 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이거를 한 11시쯤 12시쯤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든 겁니다. 물론 오늘 더 갔습니다. 고점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MDS 테크란 종목이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부분, 이게 뭐냐면 이거를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제가 포크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거를요. 제가 헌터, 사냥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에 갑자기 거래량 단봉 거래량 없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훅 들어오면서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기준봉이라고 그래서 종가가 7% 이상 14% 이하, 고가는 14% 이상 3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별에서 정별로 넘어서는 그 수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자, 요 종가로부터 여기가 3%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7%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4%거든.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3% 이내에서 시작했으면 매수를 했을 것이고, 가는 척하고 다시 빠져서 샀어. 그래서 샀어. 바로 여기 7%에 팔았어. 축하해. 그리고 다시 눌려. 샀어. 그 다음에는 7%에 갔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14%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오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 온 거를 제가 캡터 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계속 제가 꽤 몇 년 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뭐로 바꾸냐? 이렇게 신의 사자로 바꿨습니다. 신의 사자. 신의 사자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회색 선입니다. 회색 선을 잘 주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뒤편에, 즉 어느 편에, 저 뒤편에 다시 한번 뒤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뒤편에 자,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40개를 확인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 부분 여기를 가져다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기준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준봉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를 확대, 여기 시작, 얘가 얘예요. 자, 여기 보세요. 기준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종가가 7.94라고 돼 있어요. 7.94. 이게 이제 기준봉입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는 그 기준에 합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기점으로 1일로 계산해서 뒤로 돌아 그래서 몇 개를 계산한다? 40개. 즉 40개, 40일을 계산해서 쫄쫄쫄쫄쫄 가는데 이날도 거리랑 동반하면서 뭐가 신의 사자가 오셨어요. 일단 한 분이 오셨고 이분이 두 번째요. 두 분. 제가 한 판이고 두 판인데 오케이. 그러면 나는 3세판. 그래서 내일부터 나는 이 종목에 몰창,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자, 그 다음날 거래량이 없이 호가창에 걸려있는, 즉 누가 팔겠다는 물량이 없으면 내가 많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날, 그러니까 MDS 테크라고 하는 이 종목을 기억하셔서 메모하셔서 이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보면요. 이 꼬리, 자, 고점 부근이 몇 %까지 갔냐면 10% 정도밖에 안 갔어요. 10%. 그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기준봉이 나오고 직전에 40일 안에 기준봉이 있었거든. 자, 집중 투자해.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약 14% 정도는 올라가줘야 그래도 이쯤이면 뜨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 정도밖에 안 갔기 때문에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홀딩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뭐 짧게 차익 실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팔 걸 괜히 14% 가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언제가 이때쯤 되면 참 손절하기 좋죠. 그죠?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요. 실제적으로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매도도 마찬가지고 손절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겠어요? 예? 손절도 돈 들어와 손절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표기해온 거는 약 20%인데 여러분들 이 방송 한번 시청하시고 끝나고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갔을 겁니다. 그러면 선이 MDS가 끝났나요? MDS 테크가 끝났나요?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 말씀은요. 이번 주 토요일 5월 31일 1시에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DS 테크입니다. 이게 신의 사자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신의 사자. 자, 이 종목을 잘 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시간이 모자라서. 자,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이란 종목인데요. 이거를요, 우리는요,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 이 캔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밑에 안 보입니다. 뭐가 거래량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휙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크가 올라가고 포인트가 올라가고 헌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3% 시작, 매도 7% 팔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 여기 검정색 이거는요. 여기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도망쳐라고 썼어요. 도망쳐. 이거는 매도하셔야 돼요. 들고 계시면 큰일 나요. 그다음에 이 모습 파란색 화살표는 그러니까 여기로 기준으로 사식의 평균을 냈더니 퍼센트가 30%가 넘고 거래량도 평균 냈더니 500%가 넘고 그다음에 변동폭이 200%가 넘고 세 개가 동시에 합치할 때 짜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떠서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열 뭐냐면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그래서요. 시계가 이제 3일 동안은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또 움직인다 그러면요. 투자주의 주면서 증거금 100% 걸어놓고요. 그래 또 올라와 그러면요. 투자 경고 그다음에 투자 위험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한국거래소 우리 정무부 이사장님께서 거래 정지.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종목을 뭐로 돌려볼까? 바로 이거를 돌려보자.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자. 자, 이게 신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사자라고 하는 이 지점, 이 신호가 나오고 뒤로 돌아 번호 하나, 둘, 셋, 넷 40개를 보니까 허공에 외치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친 이게 이거거든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부터 보자고요. 뒤로 돌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이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타나야 돼. 친구 하나. 그럼 친구 둘이 나오면 자, 인생은 뭐요? 3세판. 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도요. 그러니까 1, 2, 3, 3세판을 향해서 저는 가는 겁니다. 이 종목을. 그래서 기다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3일간 조정을 줍니다. 여기 온 건가요? 온 거 아니에요. 중심. 아시겠죠? 그냥 기다리는 거. 거래량 없죠. 그죠? 예. 수담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삽니다.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다. 왜? 그러니까 신의 사자라고 하는 이 회색 선이 어떤 양봉이든 음봉이든 다시 이어서
예, 바로 중심 라인, 그러니까 헌터라고 하는 대마 이평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92 상한가 갔어요.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걸 해야 되잖아요. 티어 없었어요. 아 아까워라. 이것도 거래량이 꽤 큰데 그럼 이제 나하고 약속합시다. 얘가 한 판이요. 얘가 두 판이요. 그럼 한 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재밌게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십시오. 오케이. 매수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봐서는요. 한 판은 더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HTS나 MTS에 뭐가 한국거래소나 각 증권회사, 한국거래소 대주주분들께서는 뭐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냐면 보조지표에 이런 위험성을 보조지표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날 과감하게 매수해버려 그랬는데 시가로부터 이 고점이 들어가 보세요. 이 종목이요. 상한가입니다. 이게 배부 마그네틱스가 이게 보세요. 이날 상한가 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 여기서 그냥 뭐 갭이고 뭐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판 두 판, 한 판 두 판, 3세 판이니까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냥 저도 말고 한 14%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래요? 이 검정 화살표가 뭐래요? 검정색, 검정 고무신, 검정 화살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목 나오고 여기로부터 몇 개를 계산하냐면 40일, 즉 40개를 계산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거 나왔어요. 팔았어요. 이거는 도망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켜보는 거예요. 주가가 좀 밀려서 조정을 주면요. 단기적으로 짧게, 자, 14%가 아니라 3, 4%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에 있겠지만, 그런데 바로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그 다음날부터는 무조건 3일간 거래정지나 마찬가지예요. 과일 종목 지정은. 그 의미를 여기에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배보 마그네틱스. 그러니까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2,800여 개의 종목 중에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재무제표를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장대항복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지 기법 비법을 알아야 매매를 하는 거지. 좋대 간대 누가 그래? 나만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차트 보십시오. 제가 크게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시죠. 제가 이때 안 팔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거래량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마지막 그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까 이제 홍모 씨처럼 큰 피해를 입히고 떠나가는 그런 위치가 대보 마그네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마지막 공지 하나 더 드리고요. 제가 물러갈까 합니다. 하단에 그 자막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입니다. 격주로 제가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 5월 31일 오후 1시입니다. 소규모로 대전제 개인 사무실에서 무료 강연회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세상이 바뀐 멋진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데일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